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금리의 변화입니다. 이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4일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죠. 그래서 3.25%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됐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통방문에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공포가 커졌습니다. 예금금리 6% 시대, 대출금리 7%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렇게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동시에 상승한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 증가, 수요 감소 요인이거든요. 특히 얘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에도 같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매매 전시의 동시 급락 압력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올린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예금금리 올렸다는 얘기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10월 금통위만 하더라도요. 기준금리 올리자마자 각 은행별로 본인들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 인상 방안을 바로 언론에 발표했거든요.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대 예금금리가 은행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금리 인상 직전에는요, 5%가 아니라 이제 5.5%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5%가 없어지면서 4% 후반의 예금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가? 왜냐면 정부에서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했거든요. 더불어서 은행 채권도 좀 그만 발행해라. 지금 회사채 시장이 쑥대밭됐다. 한전채 때문에 죽겠는데 너네까지도 은행채 발행하면은 누가 회사채 사겠냐. 이거 자금 경색 심해지니까 발행하지 말라. 그리고 예금금리도 그만 올려서 대출금리 올라가는 파급 효과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향이 없진 않겠는데 근본적인 금융 환경이 바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금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10월달과 11월달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10월달 유동성 위기 발생 이전에 미국의 최종금리가 6%까지 올라가는 전망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5%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 4%를 찍고 4.23%까지 올라갔죠.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국내외 주식 채권을 처분하고 달러로 환전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외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여기에 한국전력 이슈와 레고랜드발 PF 대출 이슈로 국내 유동성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던 게 10월달과 11월달이었습니다. 자, 그 위기가 단기자금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기준금리 3.0%에서는 예금금리가 3.5% 내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5%가 나와버리네. 문제는 예금금리 5%가 어떤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바로 전세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6%, 7% 대출금리가 나왔다는 거. 그러면은 이 예금금리 5%가 정상적인 수준의 그냥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려서 나온 예금금리가 아니라 이제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 플러스 1.5%포인트의 자금 부족 프리미엄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다수 일반인들이 체감을 못했던 심각한 위기의 결과가 바로 이 5%의 예금금리였던 겁니다. 이것이 사상 최대의 전세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9월에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앞으로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하락폭 확대가 이어질 거라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전세 압력을 확산시키면서 초급매를 늘리더라. 그래서 집값 하락한 지 지금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벌써 고점 대비 30% 하락한 곳이 속출하고 있고요. 외곽 지역은 40%, 50% 하락한 지역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전세 가격 하락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요즘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이것이 자산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유튜버다 보니까 이슈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산 가격을 전망했는데 항상 어떤 위기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해결 방안도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비정상은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비정상 사태를 바꿀 게임 체인저는요,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하게 되네. 그랬더니 바로 한국은행부터 태도를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채권 안전 펀드 규모를 늘리면서 동맥 경화를 막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은행이 RP 매입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20%였던 PF ABCP 금리가요, 10%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채 상황도 개선되고 있어요. 이게 자금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죠. 10월 21일 날 3년물 기준으로 5.8%가 됐어요. 트리플 A 등급인데 5.8%니까 당연히 회사채 시장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얘가 5.419%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요, 올해 첫 언더 발행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지게 됐어요. 자, 기사를 볼게요. 2년물과 3년물 금리가 각각 5.34%, 3.5.35%로 결정됐다. 입찰 1 영업일 전인 25일 기존 동일 만기 개별 민평금리보다 5bp, 4.8bp 낮은 수준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채권회사 평가가 평가한 금리보다 높게 발행이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낮게 발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금 수요가 붙는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한전채 발행 물량이 줄어들 거란 기대도 시장이 있지만요, 한국은행이 충분히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채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1월 9일 날 금융채 1년물 기준으로 5.1%였는데 현재는 4.85%입니다. 이게 예금금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져요. 단순하게 정부가 예금금리를 낮춰서가 아니라 시장금리 자체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채 발행도 곧 재개될 건데, 이게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전히 1년 미만 초단기 자금 시장은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해요. 이게 개선됐다는 건 아니지만 1년 이상 중기채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2%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3.6%까지 낮아지면서 시장 금리 낮추는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보잖아요. 계속 연준 총재들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금리 고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기사 보셨죠? 장기 예금이 뜬다. 금리 정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금리를 장기간 누릴 수 있는 1년 만기가 아니라 2년짜리, 3년짜리 예금을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채권 ETF에 돈이 몰려가고 있더라. 왜냐면은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것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채권 ETF를 매입하면은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채권 복잡하게 사고 팔지 말고 ETF로 퉁쳐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갈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0.5%대 형성된 가격인데, 설마 여기서 금리 몇 번 낮춘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고 과거처럼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이고, 이렇게 금리가 조금만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11월 초와 기준금리를 3번 낮췄을 때를 비교해 볼게요. 올해 11월 초에 기준금리 3%인데 예금금리 5%, 전세대출금리 6, 7% 나왔죠. 자, 만약에 3.5%까지 올리고 3번을 낮추면 기준금리가 2.75%가 됩니다. 그럼 예금금리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3.25%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세대출 금리는 여기에 1%포인트 더해서 4.3%가 산출됩니다. 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요? 기준금리는 겨우 0.25%포인트 차이인데 금리 인하분 플러스요, 유동성 위기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에 3.25까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헬리오시티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8억까지 빠졌죠. 자, 4억을 보유한 가구에서 4억 대출받고 헬리오시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6% 대출금리 정도 나오니까 월 200만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돼요. 부담이 됩니다. 근데 더 크게 부담되는 거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한 3차례 정도 낮췄습니다. 대출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가 나와요. 월 이자가 143만 원입니다. 헬리오시티 거주하는 금액치고는 낼만하다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주들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시장 수요가 지금 완전히 씨가 마른 상황이 금리 몇 번 낮춘다고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예금금리 5%를 영원히 기대할 겁니다. 한전채 6% 시절도 계속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돈 넣을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규제 풀어도 갭 투자자가 유입 안 되는 이유, 전세 가격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자금이 옮겨갈 곳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유입 안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1년짜리를 사놨다가 1년 뒤에 만기가 됐는데 예금을 넣으러 갔더니 예금 금리가 겨우 3.5%라고 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갭 투자가 낫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수요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쇼킹 부동산은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번 1분기가 시장금리의 정점일 것이라는 것, 시장금리는 전세 가격을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 하락했다는 급락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전통적인 1분기 시기와 높은 시장금리 때문에 전세값은 내년 1분기가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데 어떻게 전세값이 바닥을 찍냐? 일단은 유동성 위기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리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겨울에 일단은 신도 못 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겨울을 맞이하고요. 아주 조금씩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절대적으로 매수자가 유리한 시기가 옵니다. 집값은요, 싸게 팔 이유가 존재할 때 싸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서적에 내년에 크게 하락할 지역과 단지를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하락장에서는 내가 매수하고 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품을 많이 파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